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훈민정음 제자 원리 배웠는데 그 이후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의문 이거야. 그래서 사라진 의문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몇 개로 나와 있냐면 4개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기본 28자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 있죠? 세종대왕이 28글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28글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 바로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비읍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응을 그냥 조합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기본 28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이제 순경음 비읍이고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순경음 비읍이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순경음 비읍은 이게 오나 우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나? 옛날에는 덥다가 이렇게 덥다였어요. 그죠? 덥다에다가 뭐가 붙냐면 음성모음이니까 어가 붙어요. 어가 붙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어적기가 돼서 더버가 됩니다. 이렇게 더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순경음 비읍이 16세기에 사라진다고 했지. 순경음 비읍이 뭐라고 바뀌어? 오나 우 또는 반모음 오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가 반모음 오우로 바뀌어서 현대구에서 어떻게 바뀐 거야? 더워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더워로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더 엄격하게 바꿔보면 요걸 요렇게 2개로 바꿀게요. 선생님 이렇게 할게. 그래서 순경음 비읍 더하기 오른쪽에 붙는 애들이 있지. 오른쪽에 붙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 뭐가 있겠냐? 아, 어, 이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지.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고, 또 순경음 비읍과 밑에 모음이 붙는 애들이 있겠죠. 순경음 비읍 밑으로 붙는 애들 오, 우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붙는 애들은 얘가 반모음 오우로 바뀌게 됩니다. 반모음 오우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아래에 모음이 붙는 경우는 얘네가 합쳐져서 뭐가 돼? 오나 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셔블이잖아, 셔블. 순경음 밑에 의가 붙었지. 그래서 얘가 합쳐져 가지고 우가 된 거야. 서울이 된 거야. 알겠죠? 이렇게. 수위는 이제 수위가 됐다, 수위 됐다, 쉬 된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은 이제 사라졌죠? 사라졌고. 반치음도 시옷으로 변하거나 사라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볼게. 요것도 시옷이 2가지로 바꿀게. 또 얘가 시옷이 초성에서, 반치음이 초성으로 쓰이는 경우랑 종성으로 쓰이는 경우랑 이렇게 나눠지는데, 초성으로 쓰였을 때는 소멸입니다. 소멸. 사라집니다. 하지만 종성으로 쓰였을 때는 뭘로 쓰여요? 여전히 시옷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돼. 그럼 얘를 한번 지어볼까요? 옛날에는 집을 짓다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겠니? 이게 바뀐다면 종성으로 쓰였지. 그러니까 뭘로 돼? 시옷으로 해서 짓다가 되겠지. 그런데 자, 짓다에다가 어가 붙어요. 그럼 무슨 적기? 이어적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반치음이 뭘로 왔니? 초성으로 왔지? 초성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소멸,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지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도 짓다는 시옷 불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인 애들은 다 중세국어의 반치음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시옷 불규칙이죠. 현대국어의 시옷 불규칙은 중세국어에서 반치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순경음 비읍이 오우로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비읍 불규칙이죠.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이 일어난 애들은 중세에서 다 뭐였다? 중세국어에서 순경음 비읍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덥다에서 더버가 아니잖아. 뭐가 되지? 더워가 되지. 얘도 비읍 불규칙이기 때문에 걔도 중세국어에서는 순경음 비읍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죠? 지금 사라진 거 순경음 비읍, 여린에서 아예 사라졌고, 그다음에 반치음 쓰이지 않죠. 그래서 순경음 비읍은 오른쪽에 붙는 애 모음이랑 붙을 때는 반모음 오우로 바뀌고, 아래에 있는 모음이랑 붙을 때는 합쳐져서 오우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반치음은 종성으로 쓸 때는 시옷으로 바뀌고 초성으로 올 때는 소멸된다는 거야.
그래서 짓다 같은 경우 받침이 있으니까 짓다 시옷으로 되고 이게 여름돼서 지어가 될 경우에는 소멸된다야. 그래서 현대국에서 시옷불규칙은 시옷불규칙은 다 중세국 때 반침이었다는 거. 그리고 현대국에서 비읍불규칙은 중세국에 다 순경은 비읍이었다는 거 알겠죠? 다음 예디응 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 글자가 바뀐 거야. 예디응에서 뭘로? 그냥 이응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사라진 건 요거 4개.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 28자에 해당하지 않지? 그럼 얘는 사라진 순서는 어떻게 보냐? 사라진 순서는 제일 먼저 사라진 건 뭐가 사라졌을까요? 바로 표기에서 사라진 건 여린이 가장 먼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반치음, 그 다음에 예디응, 그 다음에 아레아 같은 경우는 19세기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남아있다고 봐요. 표기상으로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그래서 여린이읒, 반치음, 예디응, 그리고 아레아. 이런 순서대로 사라지는데, 이거 사라진 순서까지는 내신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사라진 모음도 있어요. 모음 뭐가 있냐? 아레아가 사라졌죠. 정식 명칭은 아레아입니다. 자음에 아래에 붙어서 아 소리를 낸다 해서 아레아가 되는데, 얘도 소멸하게 돼요. 근데 1단계는 두 번째 음절에서 아래아는 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으로만 바뀌는 건 아니고 주로 으나 우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첫 번째 음절에서는 뭘로 바뀌고 아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었겠니? 1단계가 뒤에 게 먼저 바뀌었겠지. 그럼 뭐가 됐겠어? 이렇게 됐다가 다시 2단계로 첫 번째 음절도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해도 중세국어 고전 작품이 읽을 때 도움이 되잖아. 고전 작품 잘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도 해석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사라지는 문이었죠. 총 몇 개 나와있지? 5개 나와있지? 5개 중에서 뭐는 순경은 비읍은 기본 28글자에서 제외되니까 4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4개만 써준 거야. 여린이읒, 반치음, 예디응, 아레아 이렇게.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표기법 중에서도 첫 번째 적기인데 적기는 이제 받침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음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경우라는 거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봅시다. 이렇게 결합할 때야 자음 종성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하면 간단해요. 이어적기, 연철, 거듭적기, 혼철, 끊어적기, 분철인데 얘를 한번 해보자고. 하나만 해보면 돼.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셈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셈이에요, 셈. 셈에다가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붙는다고 해봅시다. 이가 붙었을 때 3가지 형태로 적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자음을 다음 모음의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세미가 되겠죠. 무슨 적기? 얘는 이어적기.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표기. 그래서 무슨 주의라? 음을 표기했다 해서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셈이. 그 다음, 조사와 어미는 구분해서 적는 거죠. 그래서 셈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적기? 얘는 끊어적기라고 하고요. 얘는 끊어적기고 어법에 맞게 적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법에 맞게 표기. 그래서 소리를 적는 게 아니라 의미를 표기한다 해서 표의주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이제 과도기적인 표기가 하나 나오는데 얘는 이제 거듭적기예요. 어떻게 적냐? 종성 그 자리에 놓고 다음 음절의 첫 소리에서 거듭 적는 거야. 이렇게 셈미 이렇게. 무슨 적기? 거듭적기라고 부르죠. 거듭적기는 이제 얘는 과도기적 표기라고 하면 될 거예요. 과도기적 표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가보면 막걸리집 가보면 옆에 이제 중세 표기로 된 도배지 같은 경우가 있어. 그걸 보면서 저 작품이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쓰여 있느냐를 보고 저게 몇 세기 글이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도. 그래서 중세 국어 때는 15세기, 16세기 때는 이어적기가 주로 쓰였고요. 16세기 후반부터 해서 근대 국어에는 끊어적기가 쓰였어요. 그죠? 끊어적기가 쓰이면서 모두 거듭적기도 17세기에는 거듭적기, 과도기적기 표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적기, 연철, 거듭적기, 혼철, 끊어적기, 분철, 나눌 분자니까. 근데 혼철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 적는다 해서 거듭 중자를 써서 중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뒀어요. 자, 현대 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음은 4가지야. 기본 28글자에서는 4가지야. 저 순경음 비읍을 빼고. 그 다음 표기법. 표기법은 이제 받침표기죠. 적기표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표기를 통해서 너네가 이제 중세 국어를 배우게 되면 16세기 국어 하나, 중세 국어 하나, 근대 국어 하나 이렇게 배울 거야. 기본적으로 2개. 거기다가 뭐 18세기 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창제 당시 15세기 글도 배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세 국어 하나, 근대 국어 하나 글이 나와. 이 2개를 읽으면서 중세 국어 때의 표기의 특징, 그 다음에 근대 국어 때의 표기 특징, 문법적인 특징, 어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니까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자. 자, 이건 이제 중세국어예요. 이제 중세국어니까 높임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높임 선어말 어미는 뭐냐? 높임이죠. 지금 현대국어에도 높임 선어말 어미 쓰입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뭐하고 있어? 시, 의시가 있겠지? 이때도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였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높임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만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주체, 객체, 상대 다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가 더 체계적으로 높임법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높임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시하고 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샤는요. 시, 또는 시어의 준말이 아닙니다. 준말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말이에요. 시, 샤 이렇게. 그럼 차이는 어떻게 되냐? 간단하죠? 이거를 좀 복잡하게 한번 써볼까? 선생님이? 복잡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빈 공간에다가. 일단 시는 그냥 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냥 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시가 있고 의시가 있어요. 아시, 의시가 있는데 요 아시하고 의시하고 나눠주겠죠. 시는 뭐 뒤에? 자음 뒤에. 아니 모음 뒤에. 가시고니까 얘는 모음 뒤. 얘는 자음 뒤죠. 자음 뒤. 자음 뒤인데 아시는 여기는 양성 뒤. 양성 모음 뒤. 얘는 음성 모음 뒤. 이렇게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시는 뒤에 나오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음이 와야 돼. 이렇게 돼요. 되게 복잡하지? 자, 한번 해보자. 간단해. 선생님이 예문을 3개만 한번 해볼게. 고가 있어요. 가고. 자,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높임 선어말 어미. 일단 자음이야 모음이야 가. 모음이지. 자, 모음 되니까 뭐가 써야 돼? 시가 쓰이는 거야. 그지? 시. 그다음 뒤에 뭐가 왔죠? 자음이 왔죠? 그래서 뭐가 돼? 가시고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시만 있는 게 아니었지 아까? 뭐도 있었어? 샤도 있었지? 그럼 샤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좀 옮길게 이렇게. 샤는 어떻게 쓰냐? 샤. 있으면 얘도 뭐가 있겠어? 아샤. 의샤.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샤. 샤는 얘는 어쨌든 모음 뒤. 얘는 자음 뒤인데 아샤니까 양성 모음 뒤.
얘는 음성 모음 뒤가 나오는데 얘네들 뒤에는 뭐가 온다? 모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모음 앞에서는 샤가 쓰이고요. 자음 앞에서는 시가 쓰입니다. 그래서 시샤 구분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고 했을 때는 여기는 가시고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먹고 이때는 뭐가 쓰일까? 앞말이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지. 뒷말이 자음이지. 그러니까 자음 앞이니까 얘네가 쓰이는 건 맞아. 근데 자음이니까 두 개가 쓰이겠지. 어는 양성모음이야 음성모음이야? 음성이지. 음성이니까 뭐가 쓰여? 의시가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의시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 더 해볼게요. 뒤에 어가 붙어요. 어가 붙었습니다. 그럼 뒤에 게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지. 이은 음가가 없으니까 어야. 그럼 모음은 얘가 붙어요. 어야. 근데 앞말이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지. 자음이에요. 두 개예요. 어니까 음성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니까 뭐가 돼? 의샤가 돼요. 그래서 얘는 샤가 되는데 샤가 쓰일 경우 뒤에 있는 모음은 있잖아. 모음은 대부분 어떻게 돼? 생략돼요. 그래서 먹으샤가 됩니다. 먹으샤. 생략됩니다. 이렇게. 이게 어쨌든 주체높임 선어말음입니다. 자, 간단하게 갑시다. 주체높임 선어말은 두 개 있어요. 시, 샤.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시, 샤 이렇게밖에 안 해. 네, 학교에서도 시, 샤 밖에 안 해. 대부분이. 그런데 알아두자면 앞에 자음이 오면 매개 모음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양성 모음이 올 때는 음성 모음이 올 때는 그래서 아시, 의시, 아샤, 의샤 이렇게 되는 거야. 모음조가 중세국어만 해도 모음조가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됐죠? 이게 주체높임 선어말음입니다. 다음 객체높임 선어말음인데 객체높임이라고 하면 객체는 문장에서 뭘 높여주는 거죠? 문법 넣어서 배웠잖아요. 옛날에 1학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뭐예요? 객체높임에 해당하면 뭘 높이는 거지? 문장에서 목적어나 뭘 높여준다? 부사어를 높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게 객체높임 선어말음입니다. 자, 여기서 선어말음에는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아요. 세 개가 있습니다. 삽, 짭, 짭.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 열고 보면 순경음 비읍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게 있잖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없으면 자음이다. 순경음 비읍이 있으면 모음이다. 이렇게 표기하긴 하는데 이거는 굳이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 삽짭짭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근데 여기서 이 두 개를 구분 한번 해보자고. 자, 한번 해볼게요. 막다야, 막아. 앞에 선생님이 막이라고 보세요. 뭐뭐들 막고 이렇게 하자. 막고 뒤에 고를 붙였어요. 선생님이 고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순경은 비읍이니까 뭐가 쓰여있어요? 기어로 끝났으니까 얘가 써야 됐겠죠. 그래서 삽이 쓰일 거란 말이야. 그지? 삽이 쓰일 거야. 막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막 쌌고.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만약에 아가 쓰였다면 어떻게 될까? 모음이지. 그럴 때는 뭐가 쓰인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순경은 비읍이 쓰여요. 그 다음에 아가 쓰인단 말이야. 연음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싸바.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걸 좀 불편하게 해놨는데 선생님이 볼 때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걸 두 개로 보지 말고 아예 몇 개로 봐. 한 개로 보잔 말이야. 원래 뭐가 쓰였다? 순경은 비읍이야. 원래가. 그런데 받침에 우리 국어에서는 받침의 종성이 몇 개밖에 못 와? 이 당시만 해도 8종성이야. 8종성. 8종성이기 때문에 받침이 8개밖에 못 와. 이게 순경은 비읍은 받침으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비읍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원래는 이게 맞아. 원래는 이게 맞는데 모음이 올 때 연음돼 버리니까 이렇게 써보면 되잖아. 근데 얘는 자음이니까 연음이 안 되고 그대로 써야 되지. 근데 받침 규정은 8종성이기 때문에 8개밖에 올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8개 중에 순경은 비읍이 없기 때문에 순경은 비읍 뭘로 쓴다? 그냥 비읍으로 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교과서에서는 자꾸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자음 앞에서는 비읍.
모음 앞에서는 순경음 비읍 이렇게 쓰인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다시 갑시다. 객체 높임 서로 말하면 3개 있어요. 삽잡자, 그제? 자음 앞에서는 받침이 다 비읍으로 끝나고 모음 앞에서는 다 뭘로 끝나고? 순경음 비읍으로 끝난다. 이렇게 기억해보도록 하시고, 아니면 원래 순경음 비읍인데 자음 앞에서는 받침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비읍으로 썼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외우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체 높임 서로 말음이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서로 말음인데, 선생님이 높임의 종류 하나 더 있죠? 주체, 객체면 하나 뭐 있어요? 상대가 있죠.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중세국어 할 때는 객체, 주체, 상대 다 선어만 어미를 사용해서 쓴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하나 써줘야 되겠죠. 옆에 있긴 할 텐데 써줍시다. 여기 보세요.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가 있습니다.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는 이, 잇 있어요. 이, 잇. 근데 이가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예디응입니다. 예디응이고요. 이, 잇 이렇게 되는데, 이걸 현대국어로 바꾸자면 현대국어에서는 아마 뭐 비음리 정도가 될 거야. 간이이다 그러면 간이이다 그러면 갑니다. 간이 있고 그러면 가십니까 이러면 될 거야. 비음리 정도에 해당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평소형 하나이다. 의문형에는 하나이까 의문형이겠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고전 시가 중에 가시리가 있어요. 가시리 있고 이렇게 나오지. 그때 의문형음이니까 상대 높임 선어만 음이 이시 쓰인 거야. 그래서 가시리 있고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가십니까가 되겠죠. 가시리 있고는 가시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가시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만 음이에 이나 이시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그럼 됐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안 보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 첫 번째,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음은 다 해서 몇 개라고요? 4개. 그러니까 기본 28자에 해당하는 건 4개. 순경음 비읍까지 하면 5개가 되겠죠? 순경음 비읍은 오른쪽에 붙는 모음과 결합할 때는 얘가 반모음 오우로 바뀌고, 순경음 아래에 붙는 모음과 결합할 때는 합쳐서 오나 우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치음은 초성이 올 때는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종성으로 올 때는 뭘로 바뀐다? 시옷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고, 열애미잇은 사라졌고요. 예디응은 형태만 바뀌었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아래아는 두 번째 음절부터 뭐나 뭐로 바뀐다고? 아래아가 두 번째 음절에서 뭐나 뭐로 바뀌어? 으나 우로 바뀌어요. 근데 교재에는 으라고 나와 있는데 으가 더 많긴 해. 으나 우로 바뀌고, 그 다음 2단계 첫 번째 음절에 아래아도 뭐로 바뀐다? 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문법적인 표기에서는요, 적기 표현이 3개가 있었죠? 무슨 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렇게 있어요.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해요. 받침 종송을 그 다음 음절에 초성으로 옮겨서 발음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이어적기, 연철, 소리 나는 적기. 샘과 이가 만나면 샘이 이렇게 되는 거고, 끊어적기는 체언과 조사를 구분해서 적는 거야. 그래서 샘, 이. 그래서 어법을 맞게 적는다 해서 표의주의라고 하죠. 음에 맞게 적었다 표의주의라고 했고, 과등적인 표현은 거듭적기가 있어요. 앞말 받침을 받침에도 써주고, 다음 음절에 첫소리로도 써주는 거야. 2번 연속 써주는 거죠. 그래서 거듭적기라고도 부르고, 혼철 또는 중철이라는 말도 쓴다고 했죠. 여기였고, 그 다음 선어만어미는 몇 개? 3개. 주체, 객체, 상대. 주체 높임 선어만음이 뭐하고 있다? 시, 샤. 시는 자음 앞에, 샤는 모음 앞에. 그런데 샤 다음에 쓰이는 모음은 대부분 생략됩니다. 그래서 시, 샤. 앞말이 모음이면 시, 샤. 앞말이 자음이면 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아시, 의시, 아샤, 의샤 이렇게 나누는 못했고,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만음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삽, 잡작. 앞말 자음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뒷말이 자음일 때는 비읍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일 때는 순경음 비읍으로 끝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상대 높임 선어만음이는 뭐하고 뭐? 이와 잇. 이때 이는 그냥 이응이 아니라 무슨 이응? 예디응이라는 거. 그래서 현대국어에 따지면 비음리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음령일 때는 잇. 평소형일 때는 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임, 선, 어마로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사와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